여기는 일부러 비워둔 거예요. 네. 조금 멀리 계시지만 네, 마음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가요? 광복절날 예전에 저희 선인들이 어떻게 외쳤었죠?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좀 농담이 아니고 저는 한 6년 전부터 광복절날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대한 독서 만세라고 저는 외치고 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요. 중요한 건 내 삶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변해야 될까? 결국에 사람이란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잘 관계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부터 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우리 선배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용접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용접을 할 때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용접을 하려고 하면 외부의 열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용접이 되려고 하면 나부터 뜨거워져야지 용접이 된다는 그 원리를 딱 듣고 내가 지금 이제 한 7년 지났지만 7년 전에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제대로 된 영향을 끼치고 싶었고요.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내 성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냥 그거 하나 보고 달리다 보니까 지금은 소개해 주신 대로 조금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성장의 결과가 오늘 저를 이제 이 자리에 불러준 어쩌다 도구를 하는 책으로 나오게 됐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장황하게 제 소개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전직 보험 영업을 6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3P 자기개발연구소에서 독서법과 정리력이라는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굳이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배경 지식 조금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띠지가 지금 분홍색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일 정확하게 상태가 이제 공장에서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세 기능으로 검정색 띠지 제가 이거는 세상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분들한테 가면 자식을 좀 팔고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좀 이제 거리감을 두는데 이렇게 제 자식을 파니까 많이 웃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2019년 초에 책이 딱 나오자마자 이 책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선물로 드려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아들입니다.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 열심히 하면 막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이한테 책을 딱 줬을 때 얘가 먹는 게 아닌데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책을 줬는데 꾸밈없이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좋은 기운이 흐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저는 책을 읽고 바인드를 쓰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책도 읽으시고 이제 자기개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좀 지치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치는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증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멋들어지게 강의하는 변호사 같은 강사가 아니고요. 그냥 제 삶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처럼 한번 따라가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요? 당연히 여기 계신 선배님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얘도 13살 정도 되면 삐뚤어질 거 아니에요. 중학교 가면. 근데 아빠는 이제 안 그랬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나는 이때 안 그랬다는데 전혀 지금 아버지의 삶을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열심히 안 사셨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글이라는 건 꾸미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34살에 이렇게 살았다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책을 읽고 바인드 쓰는 것도 많은 분들의 영향을 끼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저를 따라오고 있는 누군가 그 중에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의 제목이 흑역사와 흑의 역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거리가 있는데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흑역사거든요. 네,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이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을 보고 별로 아무도 안 놀라세요.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때 96kg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은 한 80, 한 3, 4kg 정도. 네, 이게 사실은 83이 작은 몸무게도 많은데 이제 비포가 워낙에 강했었잖아요. 중요한 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꾸준히 그래도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서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32년을 살았고, 저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 도고 동문과를 무려 10년이나 다녔습니다. 오늘 이제 학생분도 있는데, 제가 요 학점이 몇 점이었냐면, 1학년 때 평점이 1.41이었습니다. 책으로 보셨을 때하고 실물을 봤을 때하고 좀 다를 거고요. 저는 항상 제가 들고 다니는 바인더에 이 성적 증명서를 늘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보여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멋지고 강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누구보다 바닥에 시작했고 이런 안 좋았던 흑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름의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했길래 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냐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가자마자 학생들한테 가서 저는 4.5점을 맞았고 스카이 대학교고 토익 점수 950점 됩니다. 와 선생님 대단하세요. 근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근데 저는 1.41이라고 하는 순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만만하게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어디 가서 플러스를 막 하려고 해봤습니다. 교육을 할 때 좋은 걸 드리려고 해봤어요. 튕겨나가는데요. 근데 이제는 플러스가 아니라 저도 선배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음문을 활짝 오픈하는, 그래서 선배님들의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걱정을 제거하는 것, 마이너스를 먼저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선배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저 강사 1시간 반, 2시간 이야기 듣고 엄청난 걸 가져가야지 뭔가 플러스를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 마음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고요. 오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거울처럼 한번 비춰보는 시간. 그래서 내 삶에서 조금 줄이거나 없애거나 바꿔야 되는 건 뭘까라는 걸 보시고 그거 먼저 한번 제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열심히 했을 때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급여를 받았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때 10년 동안 7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이제 저하고 이별을 통보하길래 저는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오후 5시가 되면 PC방에 갔고요. PC방에서 어두움이 짙어지면 그 바에 갔습니다. 바에 가면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호가든이라고 하는 맥주를 10병을 마셔야지 무조건 나왔습니다. 왜? 맨정신으로는 세상을 마주할 그런 이제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10병 마시면서 정신없이 집에 와서 또 집에 와서는 원룸에서 할 당시에 개그 콘서트를 한 2-3번 정도 돌려볼 정도로 정말 팽팽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급여가 많이 받을 때보다는 1년도 안 지났는데 28만 5천 원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돈두박질 쳤었던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1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저희 친어머니한테 가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딱 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7천만 원을 보험 일시납을 가입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일시납은 1년이 지나면 100% 원금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저한테 수수료로 이제 좀 받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열심히 일한 걸 보고 저놈이 벌었는 돈 플러스 주셨던 돈 7천 하면 2억 정도 모았을 거라고 착각을 하셨던 거죠. 제가 호가든 그리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1,3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 사실은 1,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나라를 잃으면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싶은 표정을 저 앞에서 지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못하세요. 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아무런 상상이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선배님들이 볼 수 있으면 제가 가이드 제일 한장 아끼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거든요. 예. 나름의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게 되면서 뭐 이 정도 급여까지는 아니지만 큰 달의 급여를 상당히 많이 받는 정도로 조금은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중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누구보다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지금은 뭐가 됐나요? 흙이라는 제 토양이 된 겁니다. 제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지방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쩌다 도구라는 책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흑역사는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메시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책에 딱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썼는 거 알고 계세요? 제 인생 구절인 게 어느 날 제가 좀 좋아하는 누님이 말씀 카드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그 얘기가 있던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낸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요. 당시에는 환난, 문제, 어떤 역경 이 결과가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얘는 희망, 소망으로 가는 출애굽문에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즐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 삶에 대한 근육이 생길 거고 그 근육이 제대로 생기면 어떤 거든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41이라는 점수가 너무 아쉽습니다. 점수가. 왜 아쉬운지 아세요? 그렇죠. 너무 높아요. 이게 요새는 1점대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하려면 0점대를 맞았어야 되고 10년이 아니고 한 15년 정도 대학교를 다녔어야 되고 막 그래서 요새는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그 화려했던 과거가 지금 제 삶과 비교가 되면서 훨씬 더 제 성장이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기 이전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낼 것인가. 2017년도에 제 멘토인 강병 대표님이 3권 정도의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부나 이런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책이었는데 여기서 제 인생 단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백난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과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의미 있는지 몰랐습니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협,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제가 이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전해드려도 될까요? 혹시라도 이 책 구매하실 거잖아요. 저는 이 책 구매하시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한 줄을 제대로 내 삶 속에 한번 대입시켜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손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만 해주세요. 자, 옆에나 뒤에 있는 선배님께 오늘 너무 예뻐 보이십니다. 한번 해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너무 모자라서 멋지십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걸 추천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교육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저거 내가 아는 개념이고 나 옛날에 봤고 저 수업 들은 적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삶으로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나중에 하려고 생각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가지라도 즉시 실천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안 적으신 선배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종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책이 있으신 선배님들은
저는 저자 특강을 들을 때 여기에 쓰거든요. 책 첫 장을 펴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오늘의 날짜를 적어주세요. 우측 상단에 2019년 오늘은 내 인생의 반복을 맞이하는 날 아닌가요? 그래서 2019년 8월 15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장소 이름이 뭔가요? 썸머일 어린이집 4층입니다. 1층하고 4층은 완전 다릅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4층까지 올라왔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 모습 중에서 좀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찢어진 청바지, 찐청이라고 하죠. 찐청. 네. 뭐 다른 거 없나요? 뭐 트렁크를 한 트럭 가져왔다. 영상을 저렇게 찍고 있다. 왜?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이 기억이 나면 선배님들이 들었던 내용들도 더 잘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자녀분이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자, 우리 선배님. 혹시 자녀분 몇 살이세요? 17이요? 혹시 병원 어디서 출산했는지 기억나세요? 병원 이름 기억나세요? 혹시 뭔가요? 열린산부인과. 혹시 의사 선생님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분이셨어요. 진통을 몇 시간 정도 하셨을까요? 네, 꽤 오래. 10시간 정도. 혹시 그때 사장님 남편분 오셨나요? 네, 오셨으니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일 전에 점심 뭐 드셨을까요? 자, 3일 전에 점심 드셨는 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독서법 수업에서 이 질문 듣고 완전 깨졌습니다. 왜? 17년 전의 이야기는 제가 시간만 되면 하루 종일 연설하실 정도로 다 기억날 거예요. 근데 꼴랑 4일밖에 안 지난 이야기는 밥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우리 뇌는 어떤 순서로 기억을 할까요? 그렇죠. 저는 시간 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7년 전, 저도 20몇 년 전의 일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은 기억이 난다는 거죠. 제가 독일어를 10년을 배웠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문장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7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7천만 원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이 한 문장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어보실게요. Fair by the du bist so schön 이라는 독일어 문장입니다. 네. 좀 느낌 오시나요? 자, 이걸 한글로 풀어드릴게요.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자,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네, 돈 맞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배님 맛있는 거 드실 때, 좋아하는 사람 뭐 있을 때 이 시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삶을 살 때 어떠세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학생 때 저는 그랬거든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 시간 나한테 하나도 의미 없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32년을 바쁘게만 살아야 맞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 왕따도 당해봤고요. 공부도 별로 못해봤고 하여튼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32세 이런 걸 배운 시점부터는 분초로 기억이 나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배들이 이 이야기 듣고 문을 나가실 겁니다. 혹시 그때 선배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 순간이 의미가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 하나하나 다 기억날 거예요. 한 1년에서 10년 동안. 근데 의미를 못 찾고 그냥 저자 특강만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버스 타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놀라운 걸 경험하실 겁니다. 매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의미 있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의미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게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데 자꾸 머릿속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먼저 드십니까? 확신이라는 단어가 먼저 드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떤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이 현실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의심이라는 대못을 크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듣고 선배의 삶이 변하고 싶다면 저에 대한 고정관념, 저 남자가 잘해야 된다 그런 두려운 생각들 다 버리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한번 이 자리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노너의 첫 구절이 뭔가요? 제가 오늘 질문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날 선배님들 너무 그런 말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첫 구절이 뭐냐면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러 가지라.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배움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하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재미가 없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에 즉시 적용을 해보니까 조금 기억나고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고 나중에 사람들 만나면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습이 되더라고요. 내 것이 되더라고요. 내 것이 되니까 너무 기뻐요. 학보다 더 중요한 습의 기쁨을 알면서 저는 책임 재미, 이런 다이어트 쓰고 자기개발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왜? 내 삶이 변하니까요. 내 삶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니까요. 그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의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책을 읽는 의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 딱 들고 책을 읽는 순간 책이 안 넘어갑니다. 왜? 사람들의 문제들이 보이고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다라는 거죠. 책 읽다가 이 구절이 저한테는 안 맞지만 만약에 우리 이경태 대표님한테 도움되면 사진으로 툭 보내주는 거죠. 대표님 지금 고민하시는 거 혹시 이걸로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모일에 오면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사실 여기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경채 원장님의 저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 왜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실까? 근데 여기 딱 오면서 말씀을 별로 안 하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살아오신 삶의 그 과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누가 뭘 줘가지고 하는 거면 이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특히나 시흥이나 안산에 계신 분들께 정말 제대로 된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 내일 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1박 2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려고 어제까지 해야 될 걸 거의 다 마무리를 일부러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치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끝나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차도 한잔하고 얘기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오늘이 1시간 반의 그 결과물보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 한두 달 동안 어떤 걸 하셨는지 그리고 4, 5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길래 이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시면 좀 더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툴툴대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맞는 도구를 잘 만나가지고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는 이런 책을 읽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 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독서 모임에 대한 그런 도구들이 제 삶의 변화의 원동력들이었습니다. 네, 먼저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본계적이라는 걸 독서법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본계적이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조금 배경 지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계적이라는 것은 독서법이 아니고 생각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본 것을 깨닫고 적용하라. 자, 이게 독서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씨앗이 성경 공부를 읽는 방법에서 왔거든요. 이 관해상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관해상적이 뭐냐면 관찰 질문이라는 걸 써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제대로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본 것의 개념입니다.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책의 핵심이 뭔지를 의문을 가지고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보고 나하고 어떤 상관인지,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질문 던져보십니다. 그게 깨달은 것이라는 표현과 연계되고요. 마지막, 이렇게 열심히 보고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삶에 실천을 해서 삶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마지막 적용할 것. 한마디로 본계적은 책의 핵심을 보고 내 언어로 깨달은 것을 삶에 즉시 적용하자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시작했는 걸 이랜드라는 기업에서 암묵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걸 3P,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식지들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도구, 어떤 양식지들. 그게 매뉴얼화가 되면서 지금은 우리 이경채 대표님처럼 독서 모임이 전 세계에, 이제는 몽골이나 미국에도 나비 모임이 많이 생겼거든요. 현재는 600개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본계적에서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업무를 보거나 삶을 대하는 게 많이 바뀔 겁니다. 자, 본 거 누구의 관점에서 책을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 선배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신있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할 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틀릴까봐. 다르게 얘기하면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자신의 답을, 해답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16살.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교 때 푸는 문제는 답이 있는 게 맞나요? 없는 게 맞나요? 대부분 객관식으로 답을 있는 걸 찾아내는 거 맞나요? 자, 근데 우리 선배님들 다들 사회인이시잖아요? 사회에 나오니까 답이 있는 질문이 많아요? 없는 질문이 많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답 있는 질문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답이 없는 질문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의 독서 모임을 매주 토요일날 6시 40분, 저녁이 아닙니다. 새벽 6시 40분에 진행하는데 전국에서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 정도가 참석하는 모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엄마들이 맨날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옆방에는 6개월 정도 이제 연회원 느낌으로 와서 25명의 초등학생들이 주니어 나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니어들이 6개월 지나니까요.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스피치를 10분 정도 하면서 좌중을 흔들어 제끼는 거 아세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얘들한테 공부 잘해라, 정답 맞춰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고 누군가하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 대화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게 결국에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능력들이 아닌가. 근데 그걸 자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학교,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사는 것보다 집에 가서 더 습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제 지금의 자녀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거 내 관점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제는 100%로 따진다면 한 70% 정도는 이 작가의 관점에서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중요한 페이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당연히 다 중요하겠지만 9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96페이지. 죄송합니다. 95페이지. 자, 저자의 관점을 보는 세 가지 적용하기. 1번이 뭔가요? 그렇죠. 저자 특강에 참석하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책을 보셨을 때 제 사투리 연결되시나요? 느껴지더라고요. 표현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책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덜 생생한데 오늘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책을 접하게 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근데
오늘처럼 저자 특강에 참석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뭔가요? 그렇죠. 저자의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죠. 왜? 5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이런 어투를 쓰고 이런 모션을 취하고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고요. 3번이 뭔가요? 네, 이게 다른 분들하고 저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문장은 줄을 긋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한번 폰을 실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냥 흘러가는 문장인지가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려고 하면 내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별로 안 중요하고 속된 말로 나도 이런 책 쓰겠다 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A4 한 장 적어보시면 알 거예요. 적는 것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전에는 이 책에 대해서, 책을 쓴 저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조금 약했는데, 제가 막상 책을 쓰고 나니까, 그냥 일단 책 한번 쓴 분은, 일단은 우러러보게 되고, 존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깨달음은 내 언어로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책에 어떤 핵심이다 싶은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편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한번 즉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시. 그래서 제가 오늘 자, 우리가 대박이 잘 풀리려고 하면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소 짓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미인 인사하고. 네. 근데 알고는 있는데 잘 안 하시더라는 거죠. 혹시 미소 짓는데 돈이 드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습관이 안 돼서? 네. 저는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러 사진 찍을 때마다 입을 팍 벌리고 사진 찍는 버릇이 이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주걱턱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턱이 좀 나와가지고, 옆에서 누가 사진 찍는 걸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턱을 딱 들고 해가 찍으니까 그 모습이 좀 귀엽게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고 내가 단점이 뭘까? 단점을 인정하고 내 장점이 뭘까?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단점을 숨기려고 할 때는 자신감이 좀 약합니다. 근데 내 단점이 뭔지를 수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은 적용이라도 즉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조금 힘들 겁니다. 제가 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풀어드릴게요. 저자의 관점에서 책을 보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결과를 보라. 자,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나요? 느낌표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 소리야? 물음표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관점? 그렇죠. 생산자의 관점에서 뭘 보라? 그렇죠. 저는 삼감마마를 모시고 살거든요. 삼감마마. 감사, 감탄, 감동이라는 신들을 모시고 삽니다. 선배들이 저한테 호응을 잘해주는 거 상관없이 저는 제 스스로 쓰담을 해요. 스스로 감사와 감동하고 감탄하거든요. 왜? 다이돌핀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돌핀 들어보셨나요? 엔돌핀이 항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엔돌핀에 4,000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크게 깨달았을 때. 보세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선배님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선배님들의 책 읽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대단한 걸 퍼부어주고 싶을까요? 주려고 했다가 막 걷어들일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리 좋은 문장을 해도 그냥 좀 냉소적이에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쭉쭉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책 읽는 걸 나중에 혹시라도 보시면 미쳤나 싶을 정도로 줄을 끊고 혼자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온 거야. 그러면서 이 저자에 대해서 나를 극찬을 하면
그 여자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거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해보세요. 분명히 느낄 겁니다. 왜? 자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거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인정해주면 돈 드나요? 매스로 욕구의 최절정의 단계가 뭔가요? 자아실현 아닌가요? 그 바로 밑단계가 뭔가요? 그게 인정의 욕구 아닌가요? 선배님들은 언제 기분 좋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줄 때 아닌가요? 근데 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에는 좀 인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강사라는 말 자체가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청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앞에 보면요, 어떤 강사님도 다 명강사 되게 만드는 자신이 있습니다. 강의하시잖아요? 그냥 앞에 앉아요. 혼자 저걸 있어서 무조건 펜을 들고 고개를 계속 하다가 처음에 강사님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세요. 10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제 앞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다 끝나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저 독서법 강의합니다. 그냥 끝나고 나서 거의 대부분 마치고 차 한잔 하실래요? 내가 수많은 독서법 강사를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미인 대칭 해야 된다고 말이 아니라 그렇게 직접 하는 사람들 처음 봤는데 당신이 하는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 혹시 좀 지나치지만 저자 인맥이 있으세요? 내 주변에 대변 빼고 내 주변에 작가님하고 개인 문자 보내서 연락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쉽습니다. 제가 책꽂이에 굳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끄럽긴 한데 여기에 뭐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전화번호만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전화번호,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메일.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표지 안 읽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뒤에서 써놨습니다. 네, 뒤에는 제발 책 읽고 좋습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회사 주소까지 적어놨습니다. 와, 근데 무섭던데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어필하는데도 연락 안 오세요. 작가들은 엄청나게 외롭습니다. 강사님들 뭐 바쁘고 가죠.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엄청나게 외로운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작가님들한테 책 읽고 좋으면 메일 보내잖아요. 답변 못 받은 적이 한 2분 빼고는 거의 50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강사님이 워낙 잘 쓰시고.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보내면 제가 100% 답변을 할 거거든요. 문자 주시면 저는 바로 답변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시고 진짜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책 그 작가님한테 문자나 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자, 이때 제가 이영석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된 개념인데요. 나는 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어린 생각을 합니다. 갑이면 뭐라면 돼요? 읽고 메일 보내면 돼요. 근데 그때 을처럼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내 문자 씹거나 메일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지? 자, 여기서 갑이라면 그냥 보내면 되는 겁니다. 어린 사람은 자꾸 타인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걱정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못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기까지 와서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생산자의 관점에서 과정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선배님들이 맛집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집에 가면 선배님들 어떤 관점에서 보세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와, 이거 얼마지? 와, 엄청 맛있네. 근데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맛집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네 가지 도구를 원래 제가 저자택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네 가지 도구를 좀 균형적으로 얘기하는 강의 제가 82분짜리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네 가지 도구 중에 독서랑 정리력 얘기가 좀 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읽기. 저는 요새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요. 단어를 좀 파고드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읽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A와 B로 나눠볼게요. 자, 눈으로 읽기 따라해볼게요. 눈으로 읽기. 자, 얘가 A입니다. 자, 나머지 B.
자, 같이 해볼게요. 트렌드를 읽기, 미래를 읽기, 사람을 읽기, 현장을 읽기. A와 B의 읽기가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요? 다르죠? 자, 근데 선배님들은 읽기를 A로 읽으세요? B로 읽으세요? 책을 읽을 때. 그렇죠. A로 읽으니까 별로 와닿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저자는 분명히 이 reading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하는 B 관점으로 썼을 건데 우리 읽는 관점에서 배경지식이 없거나 내가 그만큼 질문을 안 던져보니까 그냥 눈으로 읽기 단계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책도 똑같습니다. 제가 미처 제 책을 쓰기 전에 이 얘기를 자신있게 못 드렸어요. 근데 써보니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요. 제 살을 갈아서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책이 잘 읽히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강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이제 표현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나타냈거든요. 1년이 딱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경험을 했던 게 1년 중에 2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쓰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페이지 정도 적었다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10개월 됐는데 내가 이 책을 왜 쓰려고 했지? 라고 하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 드리고 싶은데 막상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보자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제가 있었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하루에 30페이지를 적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5개 정도 싸가지고 들어가지고 구석에서 진짜 이게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완전 제 이것밖에 안 보일 정도로 초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몽골 가는 비행기에서도 막 일부러 적었습니다. 왜? 의미를 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읽으시면서 와, 이 사람이 어디 앉아가만 쓴 게 아니고 바쁜 와중에 썼네, 뭐에 썼네 그런 것까지도 만약에 읽히면 그건 대박인 거예요. 내 관점을 조금만 자, 제가 아까 얘기 안 드렸는데요. 저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자, 근데 저자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 알려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자 특강하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 근데 좀 쉬운 저자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내 관점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걸 내려놓으시면 그게 결국에 저자의 관점으로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발 들으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들으면서 끄덕끄덕 해주고 하면 얘기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민 다 해결됐다고.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스님과 목사님이래요. 보면 옆에서 스님들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아이고 너무 없으신가 그럼 다 해결됐어요 스님. 목사님에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다 보면 다 해결됐다는 얘기 하시지 않나요? 선배들 어떠세요? 얘기만 하면 야 그거 아니고 내가 알려줄게 내가 그거 좀 요새는 내 얘기할 때 어떤 거 아세요? 엄청나게 외로운 시대 아닌가요? 제가 보면 옆에 사람들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저 엄청나게 외로운 사람입니다. 강의 끝나고 그 호텔 가면 아무도 몰라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뒤에는 가시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덜한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50분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안산을 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제 책에 안산에 제가 2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기업 독서를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성관 선생님 진짜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2가지 추천드려요. 뭐 배우는 상관없이 8개월 동안 50번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해봤으면 좋겠다. 차비로 한번 당신 인생에 투자해봐라. 2번째, 2년 동안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봐라. 제가 안산에 MK 멘탈이라고 요 근처거든요. 기업 독서기는 새벽 7시에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7시까지 오려고 하면 4시에 일어났어야 돼요. 왜? 남양주 살고 있거든. 남양주에서 송파, 문정동 와서 서로 챙기고 제 사주 태워가지고 오면 6시 반, 시작하면 7시. 그걸 제가 2년을 했어요. 아침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인간이 안 되면 저는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몸이 실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 어떻게 50분 왔다 가는 줄 아세요? 한 5번 정도 하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거든요, 대부분. 그럴 때일수록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오늘 가서 뭘 배우지, 얼마나 성장하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할 겨를이 없었고요. 빨리 버스 어떻게 타지만 고민했어요. 버스 타는 순간 자연스럽게 버스가 강남고속터미널 내려주고 강남고속에서 또 지하철 두 번 갈아타면 양재 오면 양재 오기만 하면 좋은 영감 받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내 핵심은 버스 타는 거였어요. 이게 캠핑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브라질에 그 아마존강에 홍수가 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다 떠오르는데 통나무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겉에 대고 막 하고 있을 때 원주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배 타고 가가지고 중간에 있는 통나무 하나를 탁 때려버리면 얘들이 쫙 풀린대요. 선배님들이 매일 하루의 삶을 사시는데 혹시 캠핑을 건드리고 계신가요? 분명히 24시간 쪼개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TV를 보시거나 누워 계시면서 편한데 현혹되실 겁니다.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포스터에 나오는 문장이 제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이거든요. 한번 적어보세요. 절대로 현혹되지 마라.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한 문장들은 주옥 같은 문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맨날 현혹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여기 오시려고 했던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당연히 급한 일도 생겼겠지만 주변에서 뭐 차 한잔 하자, 어디 가자 현혹되셨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에어컨 잠깐 좀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자, 리딩. 자, 리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해석을 넘어 능동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리딩입니다. 읽기는 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줄탁동시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줄탁동시. 자, 줄탁동시가 뭔가요? 뼈다귀가 태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 힘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가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줘야죠. 그리고 새끼가 안에서 또 쪼아야죠. 이게 어떻게 된다? 동시에 돼야 되는데 어때요? 어미 닭이 여기를 쪼고 있는데 애기가 안 쪼거나 애기가 엉뚱한 데를 쪼고 있으면 탄생이 안 되듯이 새끼도 똑같습니다. 어미 닭이 저자고 새끼 닭이 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이 부분 중요하다고 저자가 써놨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안한데 나 그거 안 보고 내가 중요하다 싶은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쪼고 있어도 학생은 안 보거나 내가 보고 싶은 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책 속 본께죠. 우리 학생분이 있으니까 이 영상이 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뇌도 신체 각 부분의 운동을 분단하는 영역을 지도로 그려보자. 손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진다면 가장 큰 운동기관인 손. 손을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넓은 부위의 뇌를 자극하게 된다는 뜻이다.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당신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생들한테 어렵게 말하면 게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들한테 메모해라, 책 읽으라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신체 부위하고 뇌하고 연관된 부위를 그대로 나타내는 걸 호문클루스라고 하는데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제일 크니? 어디가 제일 크나요? 그렇죠, 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렇죠, 손, 입, 발이거든요. 손이 무려 30%를 차지한다는 거죠. 자, 봐보세요. 아까 제가 편안하냐 불편하냐 얘기했었는데요. 선배님들, 공부할 때 손 쓰고 입 쓰는 거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인가요? 불편한 방법인가요? 엄청나게 불편한 방법이죠. 근데 눈하고 귀로 하는 건
엄청 쉬워요. 저는 이거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편하다. 얘는 쌓이면 쌓일수록 불편해지는 영역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거 불편하다. 얘가 편해지는 순간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강의도 많이 하지만 제가 찾아가는 강의를 일부러라도 많이 합니다. 여기 오면서 그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 깨달은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선배님들도 뭔가 하시다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불편이 조금만 편해져도 나한테 삶에 대한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2시간 어떻게 됐지?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음에 들으면 2시간이 엄청 빨라요. 나중에는 막 10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경우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이해한 아이들은 더 이상 손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뇌가 방치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학부모님들한테 기회를 많이 갖고 싶은 게 결국 집에 가서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엄마가 책 안 읽고 엄마가 뭐 메모 안 하세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해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냥 엄마가 원하는 걸 하고 계시면 되고 그 함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 엄마가 메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메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진짜 이 메모의 중요성을 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엄마가 행복하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바인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적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 이게 제 유산 아닌가요? 이게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아빠의 자서전들 아닌가요? 애가 삐뚤어지려고 하면 저는 제가 읽었던 책 50권 썼던 바인드 10권 주고 네 이거 읽고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읽고도 네가 지금처럼 하다면 그거는 아이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로 하는 게 비전인가요? 보이는 게 비전 아닌가요? 부모님들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사나 관리자는 비전이 없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종이 한 장만 꺼내보겠습니다. 아무 종이나 한 장만 꺼내볼게요. 자, 없으시면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럼 이거 자, 지금 종이가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 종이를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이를 반을 접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접어 보세요. 자, 종이를 반을 접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왔습니다. 역시 즉시 적용 좋습니다. 자, 종이를 접으신 상태에서 다시 반을 접어 보겠습니다. 자, 머리로도 한번 접어 보세요. 반 접은 걸 다시 반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사각형 중에 한 개의 모서리만 귀퉁이를 접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접은 걸 반 접은 상태에서 귀퉁이 접었습니다. 자, 이제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귀퉁이 부분을 찢어보세요. 네, 한 부분만 찢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가 되시는데 그걸 펼쳐보겠습니다. 자, 펼친 걸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네. 이게 100이면 100명 해가지고 들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요. 일단은 100%다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제가 지금 선배님들한테 개개인에게 다른 얘기 했나요? 분명히 저는 같은 얘기 했거든요. 근데 결과이 완전 다른 거. 그래서 비전이든 뭐든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매뉴얼이라는 걸 말로만 떠들어 제끼면 안 되겠구나. 직원들한테 이렇게 되기를 잔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명확하게 보여야 되겠구나. 1단계가 글이라면 글보다 명확한 건 이미지. 이미지보다 더 명확한 건 뭔가요? 그게 영상 아닌가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 자체가 나한테 공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암을 뛰어넘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에서 함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없고 이제는 하는 것이 힘인 시대입니다. 함으로 넘어오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뭘까요?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삶입니다. 또는 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하고 적용하는 것도 힘이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돼버리는 게 궁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매만 그치면요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두뇌면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저보다 더 명망 있고 뛰어난 학자님들, 교수님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삶에서 그게 안 드러난다면 저는 그분들이 뭔가 얘기하는 거 솔직히 잘 안 믿고 싶습니다. 근데 석학들이고 어떤 학자들이고 본인이 진짜 그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의 말은 믿고 싶습니다. 책을 고를 때도 똑같습니다. 책 날개를 딱 봤을 때 이분이 어떤 글만 쓰는 분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그걸 실행했거나 뭔가 아웃풋을 나온 결과물이 있는 분인지. 왜? 그게 안 나왔다면 저도 내릴 확률이 낮을 거고요. 그게 나왔다면 내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강의에서도 그냥 말로만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왔던 거고 뭔가 보이는 실체가 있다면 누구나 그걸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 한 권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 혹시 이 책 들어보실 분 있을까요? 오. 자, 선배님들 이 상황을 잘 봐보세요. 저는 어떤 데 소름 돋냐면요. 자, 혜민 스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혜민 스님 거의 다 아시죠? 저는 이런 데 관심을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 벌써 레드오션 누구나 알고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짐론 박사님 아시는 분? 짐론? 빌 비숍 아시는 분? 네.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가 어디 갔지? 짐론 선생님 책 혹시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내 인생의 4계절. 여기 있네요. 요 책이거든요. 요 책이 드림 리스트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빌 비숍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강경 대표님 인생 도서인 관계우선의 법칙. 요거를 빌 비숍이 쓴 핑크 펭귄. 요 네 권 책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선배님들이 모르신다고 했어요. 빌 비숍이나 짐론 선생님을. 맞나요? 책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모른다. 그럼 저는 거기에 좀 목숨을 겁니다. 왜?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건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싸움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만약에 싸운다면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안 읽었다면 저는 쾌재를 부르는데 거기서 어떤 개념 한계가 저를 현혹시켰습니다. 이런 경제학자인데 경제학 책을 30권을 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실력자라는 거잖아요. 그분을 이 저자가 우연히 경제학회에서 만났습니다. 분야를 넓혀가면 이 30권 이상의 대작을 낼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이 심플합니다. 체험하고 잘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의문이 생기면 책의 여백에 메모를 봅니다. 한 권을 다 읽으면 이번에는 밑줄 그은 내용과 여백에 쓴 메모를 모아 따로 행간을 띄우지 않고 다자를 칩니다. 일단 새 메모가 하나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혹시 여기까지 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책에다가 뭔가 줄을 치거나 그걸 줄 친 걸 바탕으로 노트 정리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대가는 아닙니다. 계속 작업하다 보면 책을 읽을 때마다 메모가 늘어난다. 어느 정도 메모가 쌓이면 이번에는 내가 쓴 메모를 밑줄을 그으면서 읽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메모에 여백에 적습니다. 즉 메모의 메모지요.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면 메모는 제법 많은 분량이 되고 거기에 따라 메모의 메모도 늘어납니다. 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모에 메모를 읽으면 메모가 생깁니다. 이쯤 되면 한 권의 책을 쓸 준비가 끝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헛소리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독서가 깊어지고 사고의 차원을 바꿔주는 본계적이라고 그냥 책에서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걸 저는 뭐 했어요? 실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도쿄대 이런 데로 이게 된다.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나라는 책을 제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읽었을 때 줄을 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작성법이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요걸 적고 속된 말로 나는 노트 정리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는 내가 이 책에서 중요했던 구절을 발췌했다면 이걸 보고 저는 줄치고 메모해서 여백에 아이디어를 주는데 요 크기로 추천드리는데 지금 저는 이제 휴대하면서도 좀 해보고 있거든요. A5 사이즈로. 네, 대충 제가 빠르게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대충 느낌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좀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터치도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다 보면 다른 분들이 못 보는 근본적인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기업에 적용시켜 드리냐면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건 직원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대표님의 생각인 거죠. 대표님의 생각을 드러내 주세요. 어떻게? 본인이 읽은 책의 핵심만 한두 페이지 정도 정리해서 이런 느낌으로 출력해서 그걸 한번 읽어보셔라. 그러면 직원분들이 이 책에서 우리 대표님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놈들을 보면서 아이디어 떠오르고 줄쳐진 건 엄청 쉽거든요. 네. 자,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서라는 걸 플러스로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독서와 관련된 놀이가 뭔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하여튼 그 자리에는 지금 막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거나 했더라도 책을 읽을 때 컨셉트를 자꾸 보려고 노력하시면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본계적 얘기만 해도 선배님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배님들하고 자주 볼 수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얘기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저는 항상 시장의 끝을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시장의 끝.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노트북이 있는 사람한테 울트라 노트북, 그러니까 사양이 엄청 좋은 노트북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휴대폰 좋은 사양이 왔어도 내가 지금 휴대폰 있으면 잘 안 바꾼다는 거죠. 근데 뭔가 좀 바뀐 개념에 비슷한 게 오면 살 확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이 애플의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은 노트북이긴 한데 노트북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트북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하나씩 샀더라는 거죠. 노트북 시장의 끝을 넘어가 보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펼쳐진 거죠. 독서 시장의 끝은 뭘까? 책 읽는 방법을 알려줬었는데 저는 지금 뭐라고 했나요? 책을 읽고 정리해서 적용까지 가는 것까지도 지금 가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하고 계신 일, 하고 계신 업에서 끝점을 한번 봐보시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름 좀 끝점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이긴 하고요. 그래서 줄치고 메모하면서 읽고 본계적으로 이렇게 노트 작성을 하고 그놈을 여기서 좀 차이점이 바인딩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타자 친 게 뭔가 내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놈 보고 여기에 메모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어 학습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24 제도법이라고 책을 읽고 하루 후에 읽고 한 주 후, 2주, 4주 후에 읽으면 그러니까 4번의 반복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단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그건 독과이었습니다. 자, 본계적 독서의 결론은요. 단순한 독서법이 아닙니다. 삶을 본계적하고 본계적 생각 프레임을 가지고 몸대를 활용한 살아있는 책 읽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리력. 강경 대표고요. 저고 저희 사무실인데 저희는 항상 그 회의를 할 때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명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화이트보드에 쓴 걸 타이핑 얼른 쳐가지고 출력을 해요. 어설프게라도. 그러면 그 출력에는 살아있는 명확한 글이 있으면 거기를 수정을 반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아는 걸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상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이건 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런 걸 반복을 해서 제가 이제 정리력이라는 강의가 나왔는데 요게 정리력이 나왔던 소스가 된 책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눈으로 읽은 게 아니고 진짜 뭐 본 것과 깨달은 것 적용한 것들을 막 정리해서 본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청소력 책이 있습니다. 다들 이거 들어보셨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청소에서 갑자기 단순한 본질 하다가 생산성 성과하고 직결되는 게 정리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자, 이게 뭘까요? 마인드 아닙니다. 요 강의한 정리력 수강생 전설명이 지금 보여드리는 PPT라면 이 PPT가 나오기까지 이 수많은 버전이 업이 됐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강의 하나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시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그냥 눈으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와, 얼마나 고민했고 몇 번의 수정을 거듭했구나. 그렇게 나온 8시간 이 정리력이 바로 이 컨셉입니다. 먼저 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일하는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잘 버리셔야 돼요. 버림을 통해서 잘 정리했다는 말은 소중하고 집중해야 될 영역을 잘 분간하고 개는 낮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잘 안 보이게 버려져야 된다는 거고요. 남아있는 소중하고 집중할 것을 잘 분류해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 위치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이제 채워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순서만 잘 기억해 주세요. 버리고 담을 수 있게 정 위치를 잘 정해서 분류하고 채운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선배님들이 오늘 뭔가 큰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버리기를 제가 그래도 한 150번 정도 정리력 책을 읽고 요 한 장이 엄청 핵심들이 나왔습니다. 자, 버리기를 할 때 일단 쪼개보시면 이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한번 구분해보세요. 집에 가시면 내가 옷장을 볼 때 요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구분해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어땠어요? 막 옷장에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옷들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자산으로 쌓여 있다는 거죠. 100개 중에 1개 고르는 게 빠를까요? 3개 중에 1개 고르는 게 빠를까요? 네, 근데도 우리는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장황하게 뭔가 많습니다. 쓰지 않고 소중하지 않고 얼마 전에 했던 거. 자, 그래서 1단계는 불필요한 걸 잘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중하고 집중할 게 남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가면 이게 내 어떤 want, 어떤 욕구의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단계의 needs의 개념인지 요 소망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내가 쓸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얘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자, 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없으면 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소망이라는 게 조금 뭔가
애매하죠. 자, 소망이 뭐냐면 바로 이런 업무가 소망 업무거든요. 당연하게 하는 일, 습관적인 거, 자기 교에 맞는 거, 현실 도피성, 원래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업무. 자, 근데 소망 업무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얘는 본질적으로는 가짜 업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학생으로 치면 분명히 이게 중요한데 자꾸 체육 공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뚫어져지게 쳐다보면 열심히 해도 답 안 나오는 걸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버렸다면 소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얘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을 줄인 다음에 다시 필요한 걸 한 번 더 쪼개면 이제는 생산성과 연관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지금 필요한지 앞으로 필요해질 건지, 지금 필요한 걸 현재 업무 또는 주로 하고 있는 주 업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요 개념이 제 인생을 바꾼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전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사전 업무가 뭐냐? 지금 당장 요건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 그림 보면 요게 좀 더 이해가 돼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이게 책에 140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독서법에서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140페이지가 만약에 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141페이지를 이렇게 크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적는 거 싫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을 한번 정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제득하면서 내 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부분이 중요하거나 펼 수 있고 딱 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아까 나온 개념 중에. 자, 이게 불필요한 영역입니다. 폐기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죠? 이게 소망 업무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A와 B 중에 나는 A, 중요하면서 급한 거에 집중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손 다 드셔야 됩니다. 선배님 대부분 이 주 업무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자, 근데 혹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분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이경채 선배님은 여기에 집중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독서 모임하고 저블로 이렇게 하는 거, 주 업무에 연관이 조금은 있겠지만, 급하지 않은 중요한 일을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속된 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분이라는 거죠. 혹시 흐름을 읽는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흐름을 보려고 하면 최소 1년에서 2년 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2년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일하는 패턴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거에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1년 안에 없어지는 일은 없는지, 그걸 만약에 내가 열심히 연마하고 있다면 소망 업무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근데 명색이 정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필요사전 업무가 중요하면서 선배님들은 여기에 어떤 게 있으신가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 업무가 뭐냐? 인재 육성, 유지 관리, 전략 수립, 아이디어 도출. 커다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 업무에 얼마나 힘을 집중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근데 중요한 건 사전 업무의 개념이 없다는 거. 알긴 아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오늘 만약에 제 이야기 중에 딱 한 표현만 얘기하라면 이 표현입니다. 네. 사전 업무의 주 업무입니다. 오늘 요 바인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게 저한테 제일 도움되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봐도 선배님들이 크게 막 저처럼 소름 돋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뭐냐면, 자, 3년 동안 회사의 매출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파악을 다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팀원분들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짜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빨간색이 뭐예요? 계속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막 여백에 그려보고, 이걸 또 CEO 강경 대표님과 몇 번의 그런 수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거고요. 얘를 출력해서 한 장을 꽂은 게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놈이에요. 요거 한 장. 자, 여기 보면 전략 수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지 않나요? 혹시 2019년도는 같다고 생각할게요. 2020년 계획이나 목표를 수립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 있으세요? 언제 수립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 막 정리하고 계속 회의하는데 제가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잡는데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얘기하고 했던 것은 뭐예요? 사전 업무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얘가 2019년도에 목표라는 주 업무가 가기 전에 얼마나 이 치열한 단계를 겪으면 실질적인 목표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죠. 대표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년 목표를 내년에 세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12월 말에, 그러니까 12월 말에 하니까 인스턴트 목표만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만 쭉 될지 안 될지 생각해볼 수도 없고. 근데 지금부터 여름 휴가 때는 좀 이를 것 같고요. 한 9월이나 10월쯤에 마음 맞는 사람하고 커피숍이나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날 잡고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삶에서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삶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냥 쭉 적어보고 막 하겠다면 0.1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머리에 있는 거 그냥 끝집어내 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처음부터 완성된 3.0 버전을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154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드렸던 얘기가 버전업 매뉴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손으로 쓰는 거 힘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했는 것도 결국에 손으로 쓰는 0.1 버전을 가지고 타이핑 칭행 1.0, 1.0을 몇 번 반복하면서 수정 2.0, 거기에 마지막 총 완료된 게 3.0.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버전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처음부터 완성하고 완벽하고 잘하려고 하니까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을 하면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못했으면 개선하면 되고 잘했으면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삶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잘 살려고 하니까 계속 남 눈치 보게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살아보니까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안 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요. 잘했으면 그걸 좀 발전시켜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까먹어버리세요. 실패했으면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가지고 실패 제거를 해버리고 성공했으면 이 성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계속 축적을 시켜야죠. 책 읽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책을 확 변하기 원하시니까 책을 안 읽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무식할 정도로 읽어도 안 변하는 것 같은 거 알면서도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읽는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생각하는 근육이 있겠고 생각하는 근육이 없는데 어디서 실천하는 근육이 나오겠습니까?
순리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산을 내려오다 보면 웅덩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선배님들 그 웅덩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웅덩이를 안 건너거나 이렇게 오해든다는 넘어가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차면 흘러 넘치는 거 아닌가요? 웅덩이가 왜 이렇게 크지? 다른 사람 웅덩이 요만해가 빨리 넘어가는데 난 왜 이렇게 크지? 나중에 그 웅덩이가 자기 그릇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다를 닦는 사람인데 빨리 온도가 안 대표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쪼매난 물그릇 하나 그릇인 사람은 맨날 빨리빨리 뭔가 되겠죠. 금방 식잖아요,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 그릇인 것 같아요. 티도 안 나고 온도 차이 별로 안 나는 걸 치열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가소행사, 가짜 업무를 버리시고요. 소망 업무를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핵심 업무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전 업무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되긴 힘들지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내가 일할 때 와 이거 안 해도 되는 일 아닌가?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 일 아닌가? 이거 해도 크게 도움 안 되는 일 아닌가? 그 질문하면 안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는 잘 누군가를 시키거나 위임할 수 있는데 그걸 막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추천드리자면 이 책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사람의 변화는 의지 싸움이 아니고 환경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저자거든요. 10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의지력에 기대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려면 의지력보다 행동해야 할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실행을 위해서는 목표를 강화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신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자기 모습과 운명을 정할 환경을 선택하고 조성할 책임이 있다. 속된 말로 당신이 삶의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책임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그게 바로 환경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 설계. 자, 선배님들 오늘 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뭔가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에 가까울까요, 속도가? 좀 이해되시죠? 막상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집에 가면 분명히 TV 보는, 자녀분들 TV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부 세계 그대로 그 상태에서는 변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근데 거북이를 누가 느리다고 단정 짓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환경이 바뀔 때 당신이 바뀔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 방에 책이 갑자기 도배됐다. 그럼 애가 변할 수 있지만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이의 주도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 대표님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독서 얘기를 해도 우리 직원분들이 자발성이 안 생긴 상태에서 환경 변화는 부담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당신을 위해 환경을 바꿔준다면 적응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저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저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해준 개념인 게, 저는 맨날 독서법이나 자기개발 강의를 하면서 의지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왜 이렇게 의지가 좀 약하시죠?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시죠? 근데 그게 이 저자는 좀 다른 관점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한번 만들어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전 업무의 주 업무와 급에 저한테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기를 결정한다면 적응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요게 저희 집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대여섯 분 정도 집에 모시고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게 화이트보드거든요. 왜냐면 앞에 책이 있고 뒤에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책을 읽거나
책 표지만 봐도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막 0.1번을 그저그저 적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출력을 해요. 그러면 생생한 아이디어가 명확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걔를 보면서 수정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고 좀 정교한 생각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아이 방에 있는 아이 거거든요. 요새 한글놀이 빠져가지고 숫자는 빠졌고 요 놈이거든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27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옹진 그 북클럽 선생님이 와가지고 TV에 나오는 아이 보는 것 같다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 얘가 거의 답변을 다 할 정도로 말이 좀 빠릅니다. 근데 뜬금없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글자를 읽는 거예요? 어지간한 글자를 다 했습니다. 지금 1부터 100까지 외우고 영어로도 1부터 한 31어랑 중국어. 얘는 근데 영상을 보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유튜브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 게 보셨던 것처럼 얘가 눈만 뜨면 자꾸 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글자를 읽든지 책을 보든지 화이트보드 쓰든지 하면서 계속 사고 손 쓰고 말하는 걸 많이 하는 거.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3남매 장녀거든요. 근데 3남매가 다 남양주 15분 거리에 있어요. 내일 또 저희는 양평에 이제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저는 바빠가지고 이제 같이 못 먹는데 그때 애가 엄청나게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게 우리 자녀분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뭘까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최고가 저는 가족 나비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와 책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책은 도구일 뿐이에요. 책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아빠한테 대놓고 아빠 짜증나, 아빠 내 마음 이래요 얘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청소를 틀고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라는 구절이 저는 와닿았어요 하면 애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 또 무슨 소리야 가지고 우리 아들내미가 요새 이렇게 힘들구나 서로가 그런 소통이 되면 집에 자꾸 먹고 싶고 아빠한테 옆에 갈 건데 저도 잘 못 그랬거든요. 아빠한테 왜 이렇게 멀고 하는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한번 마련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포럼 나비 결론은요. 의지나 노력으로 승부하지 마시고요.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함성,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제가 시간 5분만 좀 더 써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 제가 호모툴러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 삶에 이제 주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전대진이라는 작가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습니다라는 이 에세이 작가인데요.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몇십만 단위입니다. 글 하나 쓰면 좋아요가 막 몇천 개가 달리고요. 최근에 강다니엘이라고 하는 연예인 그 관련된 이런 식으로 뭔가 손으로 뭔가 적는 걸 했는데 그게 전 세계 유튜브에 퍼나를 정도로 하여튼 감동 메이커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거기에 이제 제 책을 한번 올려준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독서팬들 이재동 마스터께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안에 저의 사례가 수록되었네요. 지금도 그때 그 시절에 흘린 눈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제 인생에서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면 늘 생각나는 분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책을 추천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걸 보시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 책과 저자는 천사일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고 저자가 증인입니다. 이 친구가 저희 양재남이라는 회사 저자 특강을 할 때 마지막 PT에 빨간색 목장갑이 보였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어떤 스토리가 있는 장갑인데 교육 과정을 들으려고 와서 이제 8분 동안 발표하는 스피치하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발표하는데 마지막에 빨간 장갑 딱 꺼내놓고
영화에 들어가는데 오시는 한 40분이 펑펑 우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선배님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한 얘기가 저는 몇 시간 전까지 이 목장갑을 끼고 택배 작업을 했습니다. 대학생이었거든요. 올라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새벽까지 목장갑 끼고 하여튼 돈을 마련하고 올라왔습니다. 딱 하는데 그냥 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친구는 어떻게 하더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2년 넘게 계속 연락하고 막 한 번씩 만나고 하는데 지금은 뭐 책 올해 3권 정도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삶 자체가 너무 다이나믹하고 오키도키 찜닭이라고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대구 동성로 엄청 맛집이거든요. 제가 찜닭을 좋아하긴 한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오키도키 찜닭이에요. 그걸 2호점을 이제 낼 정도로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지인 중에 이제 포항에 사시는 지인이 계속 협박을 해요. 책 빨리 내놔라고. 조금만 있으면 교보랑 여기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굳이 한번 달라고 해서 드리니까 이분이 헝가리 여행을 갔거든요. 헝가리 여행 가는 내내 핫스팟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니 책 홍보해야 될 거 아니까 내가 좋은 데서 찍었으니까 이거 홍보해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갔던 자리였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 기다리게 해놓고 맨날 이렇게 100장 정도를 찍었더라는 거죠. 예. 근데 이분보다 더 심각한 분이 오봉석 선배님이라고 마스터님 책 좀 주세요. 근데 책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 PDF 파일이라도 좀 주세요. 제가 책 표지를 들고 페루에 있는 레인보우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4,000m 상공에서 전기를 찍어 보냅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기운들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엄청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띠 3명이서 3년 전에 개띠 3명이서 다 합쳐도 월 500을 못 벌었습니다. 근데 뭐 이 친구는 지금 봄들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인천에서 송도에서 좀 잘하고 있고 이 친구가 조종민이라는 친구인데요. 지질이 공상이었어요. 정말 그 하모니 독서 논술을 하는 선생님인데 20년 30년 하다가 70년까지 갔다가 이제 술과 고기에 취해가 다시 한 40년까지 꼬꾸라졌을 때 저희하고 만나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가 내가 2019년 1월 18일날 연락이 왔어요. 마스터는 2018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등 했다고 상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했던 사람이 이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요 전대진이랑 조종이라는 친구는 제 뒤에 홍원 툴러스라고 사례로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 친구, 요 친구들.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지만 성장하는 분들. 아멜리아 분이라고 하는 장애물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요. 등록금 대출에 시달리면서도 24시간 장애물 경주에 참가비가 엄청 비쌌습니다. 1000명 중에 11명만 겨우 합격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에서 이 여자분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에 다른 문을 열려면 반드시 참가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여윳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사람에게 그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결과론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배우고 책을 읽는데 썼던 돈들을 아끼고 그냥 원래 했던 삶을 살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배님들이 지금 체험권 사는데도 사실은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참가비를 꼭 한번 마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책 제목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출판사 대표님하고 마포구 합정동에 교보문고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 책 제목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벤치마킹 하자고. 그리고 가려고 차를 딱 탔는데 여기 이렇게 벽이 딱 보였어요. 혹시 벽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세요? 네. 그 글자가 이 글자였습니다. 제가 이 가게 주인님한테 가가지고 사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그냥 서로 고민하다가 딱 봤는데 저기 딱 보이고 또 눈을 맞추면서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어쩌다 도후 이렇게 돼서 책 제목이 결정된 거였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많은 얘기들 드렸지만 저는 이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선배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변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삶을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몸에 힘을 한번 쫙 빼보시면 순리대로 가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생이 저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이 노래 아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음이 아니고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가사 한번 잘 봐보세요. 네, 일단 오늘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네, 조명분도 거의 없이 이렇게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그 검색 한번 해보시면 요걸 제가 그 저자 특강을 양재답에서 했을 때 한 82분 정도 됩니다. 좀 PT 중심으로 오늘 했던 얘기에서 조금 더 새로운 얘기들도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어쩌다 도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 요 영상이 나올 거고, 오늘 제가 찍은 영상도 우리 대표님 통해서 저희 단톡방에 단톡방에 요 URL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선배님들의 성장을 원하는 도구 팬더 이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